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머릿속이 매우 복잡한 주말입니다. 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이것저것을 봤는데 제가 투자했던 테슬라, 팔란티어 10%씩 넘게 빠지면서 충격 그 자체인데 공멸이죠. 공멸. 함께 망한다는 공멸이란 단어. 사실 트위터를 여러 번 날리는 우리 트위터가 아주 지금 소셜 미디어에 여러 개를 날리는 우리 트럼프를 볼 때마다 굉장히 당황한 것 같다. 네, 상당히 나름대로 겉은 하는 과정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굉장히 당황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정말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네, 정말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망가지는 것인가? 그동안 잘 버텼던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망가지는 것인가? 이제 윤석열 날라갔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두 달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식시장이 반영되고 투영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같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줍줍의 시간이냐? 아니다. 줍줍의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뭔가를 먹는 것보다는 보존하고 챙기고 지키는 그러한 시간이지 추가로 뭘 먹는 시간은 절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5.5, 나스닥은 마이너스 5.82, S&P 500은 마이너스 5.97, 하락하는 최악의 하루였다. 블랙 서스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맞는 것 같아요.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한번 뒤집어 봐야 될 것은 과연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뭔가, 이 관세 전쟁에서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뭔가, 미국의 재정을 줄이는 건가, 관세 수익으로 재정을 보충하는 건가, 미국 경제 제조업을 살리는 건가? 저는 그것도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 수단이지 결국 중간 선거에 대한 승리, 이게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리고 중간 선거에 승리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영구집권을 깨할 가능성, 한 번이나 두 번 횟수를 제한하는 거죠. 승리하면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생각. 저는 이게 트럼프의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트럼프의 생각을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가 미국을 접근하고 미국의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가 추구하고 하는 것이 뭔가, 그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의 머릿속에는 중간선거 이후에 영구 집권, 그래서 제한을 없애는, 대통령의 두 번 연임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그가 생각이 갈 것 같다. 물론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 경제,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이 개선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강화하고 2026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에 승리하고 그 이후에 헌법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무척 강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전 밑그림 작업, 이게 끝나면은 이제 세제공제라든지 지원금 지급, 추가 소득세, 법인세 감면, 이런 경기 부양을 띄운 다음에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금융규제, 금리나 에너지 공급 안정, 이런 것들. 이거 대신 읽고 에너지 쓴 건데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관세 부과 목적이 뭔가, 관세 부과가 협상 수단일 경우 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이 협상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관세가 목적이라면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될 경우 협상 여지는 제한적이다. 일정 부분은 협상 수단일 것으로 판단되며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은 발표된 수준보다 낮아질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미국 내 투자 유치, 세수 확보 등을 강조한 점을 감안할 때 완전히 관세를 되돌리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되돌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에 상반기 미국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당연하죠.
국가별 협상 진행이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 지원 가능성,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죠. 미국 수입 기업과 비미국 수출 기업이 관세 일부를 흡수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은 확대될 것이다. 당연하죠. 물가 부담 이외에 고용 여건 완화, 추가 주가 하락 등 이걸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이어질 전망. 인위적으로 경제를 다운시켜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트럼프 해레비가 와도 이건 못하는 거죠. 다만 경기 위축이 가속될 경우 감세정책, TCJ 연장, 세금 공제 또는 지원금 지급, 팁 세금 면제 등 정책 수준이 빨라지고 미국 내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 투자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회복 탄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제일 두렵죠. 네,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한 실물 지표 부진 확인 시 연준의 빠른 통화 정책 완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 이 부분을 이제 오늘 파웰이 던졌는데 파웰이 완전 이런저런 거절했죠. 정책 여론이 충분하고 크레딧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일단은 제한적이다. 애너는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렇게도 보고 싶지는 않는데 과연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이 정책들이 이제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TCJ 연장, 세금 공제, 지원금 지급, 팁에 대한 세금 면제 등 정책 추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면 일시적이라는 거죠. 대증적 요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TCJA란 법은 트럼프 일기 때 만든 법 아닙니까? Tax Cut and Jobs Act. 네, 세금을 줄여서 경기를 살리는 그러한 트럼프의 의지가 담기는 이게 이제 곧 일몰인데 이걸 살리겠다는 거, 이걸 연장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걸로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네, 미국 대비 대교역도 의존도가 높은 비미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유리하죠. 일단은 비미국에서 보복 관세를 발표하더라도 전면적 무역 정치보다 협상 수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상대방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더라도 관세 부과로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수출 기업의 마진 축소 압력이 예상이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협상을 통해 일부 성장 동력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혹시 미국 정부가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무조건 자기 말을 따를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유럽과 중국이 상당히 격앙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재정 여력에 있는 국가 중심 내수 부양 기조를 강화할 것이고 중국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양호하다. 한국 역시 대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시 빠른 내수 부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방어만 할 뿐이지 쓰러져가는 경제를 끌고 올라갈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결국 미국이 뭔가 전략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으면 당분간 글로벌 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중간선거를 이기고 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해서 영구 집권한 쪽으로 가는데 자기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걸 단기적으로 대응해서는 이걸 이길 수 없다. 내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뭔가를 때리고 다음에 당근을 주고 이런 전략인데 지금 이제 책찍을 먼저 든 거죠. 곧 있으면 당근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당근이 과연 승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가? 빠져있는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가? 한번 꺾이면 그렇게 쉽게 당근만으로 올라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데서 과학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보수적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는데 시장을 아주 괴롭게 할 것이다.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가이던스에서 당연히 보수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주식은 가이던스 향후에 2분기, 3분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주가 움직임을 가장 많이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공격적으로 줄 기업은 없다. 이런 면에서 1분기 실적은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데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을 확인한 시장의 관심은 미국 어닝 시즌으로 향할 것이 분명하죠. 이제 관세 부과와 펀더멘탈 영향을 확인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에 미국 성장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페디의 1분기 GDP 전망치는 금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역성장 가능성을 시사했죠. 4월 2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3.7%, GDP가 금 수입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1.4%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관세 부과를 앞둔 선수 수입 효과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역성장 탈피가 예상되지만 1분기는 나쁘진 않다. 그러나 기존 미국 성장 추세 대비 상당폭 성장 둔화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2분기에도 관세 부과 여파로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지원 등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관세 협상에도 도지의 정부 효율화, 이민자 추방 등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점도 향후 성장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확실성한 성장 경로에 대해서 보수적 가이던스 발표가 예상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의 투입 비용 증가는 마진 축소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연하죠. 마진 축소. 최근 PMI 지표에서도 이미 기업이 투입 가격 지수 상승이 확인되고 있으며 품목별 차이가 있겠지만 판매 가격 증가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들을 쓰고 있네요. 최근 개인 소득이 증가했지만 일시적 정부 이전 소득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부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국민들은 우리는 부동산을 70%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부의 50%가 주식인데 그 주식이 저렇게 반토막이 났을 때는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 관하이다. 이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 채찍을 강하게 때리는데 당근을 어떤 걸 주느냐. 당근도 또 강하게 준다면 결국은 뭐 미국이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한 이게 다 도로함이 타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을 설득시키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10% 관세 부과가 됐을 때 멕시코 GDP가 마이너스 1.3, 미국 거의 0.7, 캐나다, 일본, 전 세계는 0.3 정도, 유로존, 인도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빠지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항상 올라갈 때도 버블이 생기고 내려갈 때도 버블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갈 때 버블도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만 갈수록 강하지만 내려갈 때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더 강하게 얼어붙을 것이다. 소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 관세 10% 인상 시 물가 영향인데 거의 1%다. 저는 더 올라갈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물가 오르고 GDP 빠지면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 네, 전형적인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배가가 된다는 게 경제의 특징이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죠. 네,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우리의 투자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물가 상승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시장이다. 어닝 시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 국채 금리 하락이 지속적으로 예상되죠. 연준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경기 부담은 확대되고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투자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네, 나타난다. 매크로 중심에서 주식은 낙폭과대 중심의 저가 매수 대응보다는 펀드멘탈 영향 확인 후 대응하는 게 더 유효하다. 네, 천천히 대응해라. 무턱대고 턱벌이 싸다고 줍줍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세 영향이 크지 않거나 부동산 같은 거, 추후 협상 과정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에너지나 커뮤니케이션 섹터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조선방산지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없다. 방산도 문제가 있는 거다. 조선 정도? 이 정도 위에는 시장에 살아남을 종목이 없어 보인다. 조선방산 이 정도, 그다음에 엔터, 화장품 뭐 이런 건데 워낙 작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할 만한 사람들은 정치 테마주 갖고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 금요일날 경제지표에서 채권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644, 네, 8.1bp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가 깨졌네. 3.998, 5.7bp 하락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4.75에서 3.999까지
아주 뭐 금리가 폭락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죠. 네, 채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가 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사리장이 벌어지면 금 가격이 올랐는데 금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금 가격도 한계가 있다. 채권으로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WTI 가격도 7% 나라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WTI 유가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모습. 한국 국채 10년짜리도 3.5까지 정도 갔다가 2.7까지 빠져 있는 모습. 글로벌적으로 그 나라의 국채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상품으로 변질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살만한 종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관련, 국채 관련 ETF도 나빠 보이진 않다. 미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6개월간 주요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50%가 빠졌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3%, 브로드컴 40%, 엔비디아 37%, 팔란티아 34%, TSMC 34%, 메타 31%, 아마존 29%, 애플 27%, 알파벳 24%, 비트코인 20%. 전체적으로 가격들은 다 조정됐다. 이 이상 빠지는 것은 좀 어렵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추가로도 빠질 수는 있지만 이제 관성에서 기준 라인을 치고 있지만 다시 올라올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견디는 것 이외에는 방법은 없다. 이 악물고 견디자. 존버 전략에는 방법은 없다라고 우리는 뭐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존버 전략, 이 전략에는 방법은 없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보면 58% 149달러에서 94달러까지 58%나 하락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죠. 더 최악은 사실 테슬라죠. 네. 460달러에서 266달러까지 50% 하락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끔찍하다는 거죠. 자,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홍콩이 13.9, 유로스탁이 3.1,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직도 플러스는 있지만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겁니다. 일본 느끼가 가장 많이 투자를 맞았고 나스닥, S&P 500, 대만 가권, 다우, 인도 선섹스 이런 모습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도 이런 뭐 도형들 많이 그리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죠. 네, 선호자산은 현금과 채권이다. 네. 딥밸류에 있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유통과 음식료 뭐 이 정도 뭐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제 베트남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베트남이 0%까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 가격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참 아주 뭐 재밌는 모습이었습니다. 디프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다가 디프레이션을 가죠. 이럴 때는 채권 이익 실현하고 주식은 저가 매수인데 지금 우리는 2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초입 단계이다. 성장률 둔화와 네.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는 그 과정이 있다. 이 중간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책찍을 때렸는데 당근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이제 당근의 맛과 크기와 양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이번 주 시장은 말하는 만한 패닉셀 정세가 전망이 되죠. 주말 미국과 중국 간의 극적인 뭔가 없는 이상 한국 시장은 추가 폭락이 예상이 된다. 미중의 협상 타협이 물론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감정적으로 극한 상황에 닿아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은 어느 정도 정치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나 미중 무역 정쟁의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속 이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반도체, 대중 수출의 중간재, 자동차 등 우리의 핵심 산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들이 충격이죠. 이제 보수적 스탠스, 투자에서는 보수적 스탠스. 보수적 스탠스는 뭡니까? 현금을 들고 있고 현금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팔지 않고 추가로 사지 않는 거죠. 길게 보면 미 관세 시행 그리고 중국의 막대응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마무리되었고 보복 관세도 일단 다 나온 관계로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큰 불확실성이 지나갔다. 여기에 미국이 당근을 뭘 주느냐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당근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나 이 당근이 과연 폭락하는 주식시장을 돌려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분기 실적도 1분기는 괜찮다 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예상을 다 보다 낮게 주면서 보수적으로 줄 것이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한 번 더 추가 하락에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분간 지속적 보수적 스탠스,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뭐 허나만 하는 소리죠. 현금이 없는데 이미 다 썼는데
둘째는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선에너지 방산 정도, LNG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의 인버스 ETF를 매수할 때냐, 이 중요한 질문이 이제 답하기 매우 어렵죠.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인버스 ETF 3은 반대로 주가가 반등해서 기술적으로 올라오면 두 번 죽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버스는 늦었다,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없습니다. 물려있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 약물고 존버죠. 존버. 방법은 없어요. 존버. 시간의 문제일 뿐 길게 보면 다시 올라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죠.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시간, 존버 전략밖에 없는 거죠. 기다리면 다 옵니다. 반드시 견디면 본전은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공포를 이기고 네, 고통을 입으로 잘근잘근 씹으면서 즐겨야 되죠.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다 그죠? 네, 10일 날, 네, 미국 시간으로 10일이니까, 네, 우리나라는 오늘 11일 날 저녁이 되겠네요. 네, 2.5가 이상이 되고 있다. 네, 시장 기대치는 2.8인데 2.5. 전분기가 전달이 2.8이었고 이번 달은 2.5 정도. 네, 이 정도.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는 0.2%. 네, 기대가 MOM으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벌하고 힘든 장이 왔다. 네, 힘든 장이 왔다. 이럴 때일수록 존버하면은 온다.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인위적인 침체일 수 있죠. 관세라는 큰 질량. 이것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건 트럼프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걷어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이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미국의 당근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당근이 나오기 전에 1분기 실적 발표라는 암초를 만날 가능성, 추가 폭락할 가능성, 추가 폭락보다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은 거의 되지 않았고 관세에 대한 선반영만 됐기 때문에 추가로 기업 실적에 대한 선반영과 반영이 여기서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 거기까지만 잘 견뎌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도 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0% 눈 감고 파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으로서 이익 악물고 견딜 생각입니다. 네, 상당히 부정적인 주간 멘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존버합시다. 네, 여러분 힘든 한 주지만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